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이 변호사 이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크롤링이라고 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크롤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긁어 모아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봇을 이용해서 웹상의 정보를 크롤링해서 수집한 다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롤링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먼저 크롤링의 수집 대상인 정보 중에는 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 보호 차원에서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곳에 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촉진 차원에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던 경쟁사였던 A사와 B사 간의 크롤링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형사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제휴된 숙박시설의 이름, 주소,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A사의 경쟁사로 A사와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던 B사는 A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을 하면서 API를 통해서 A사의 데이터베이스에 1,500회 이상 접속해서 정보를 빼가는 소위 크롤링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B사를 고소했고, B사는 총 3가지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됐습니다. 그 혐의 중 첫 번째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했다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두 번째는 형법상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그리고 세 번째로 A사의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A는 B에 대해서 부정경쟁법상의 부정경쟁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침해 금지 명령을 청구했고,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별도로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형사 판결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혐의에 대해서 B사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먼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은 A사가 별도로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 이용 약관상으로 접근 권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사의 서버로 접근을 막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B사가 A사의 서버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에 따른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는 이 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는 정보 처리 장치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B사의 A사 서버 접근으로 인해서 A사 서버에 별도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A사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B사가 침해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구성함으로써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서 이 정보를 모으기도 해야 하고, 또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돈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고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법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B사가 A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API를 통해 침입해서 가져감으로써 A사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B사가 A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 정보 일부만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A사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복제권을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B사가 수집한 정보가 A사의 데이터베이스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정보를 수집한 것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B사가 A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는 숙박업소들의 이름이나 주소, 가격 등과 관련된 정보인데, 이런 정보들은 이미 웹상으로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A사가 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크롤링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롤링을 통한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크롤링을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있다고 해서 크롤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크롤링을 한 회사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는 B사로 하여금 A사에 대한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서 10억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회사와 같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권리보호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서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 조치를 하고, 또 이용약관 등을 통해서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권리보호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